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파라의 사케 그때. 운동을 처음 접하게 된 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그 호신술을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가 야 검도를 배우러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뭐 어차피 저는 가끔 싸울 때 목발로 이렇게 막 애들 머리도 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호신술로 내 자신도 지키고 또 여친도 지키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살 때 운동 검도장을 갑니다. 친구랑 갔더니 이 관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안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호신술 배우겠다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뭐 호구 써야 되고 무장도 딱 입어야 되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 돈 주고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냐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기분 나빠갖고 탁 나와갖고 나와서 딱 돌아서는데 정면에 헬스클럽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야 우리 저거를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한 게 우에츠 트레이닝이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저녁 때 짬내서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장애인 체육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90kg로 하나 정도 하니까 뭐 장애인분들을 제가 장애인이면서도 무시를 한 거죠. 90kg 정도를 하니까 대회 나가면 내가 무조건 1등 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수소문교 때 장애인 체육회에 연락이 돼서 뭐 장애인 역도 감독님을 소개를 받는데 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저한테 몇 킬로 들어봤냐 해서 제가 90kg 딱 들어갔다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웃지? 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여기는 그분은 국가대표 감독님이셨고 그리고 그 선수들은 그 금메달리스트가 4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건방을 떤 거죠. 90kg 하나 든다고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제가 놀랐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 역도를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 체육은 좀 인프라가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너 퓨처 농구도 좀 해봐. 야 너 뭐 자식 배구도 좀 해봐. 뭐 지금 역도도 잘 이제 신입생인데 그것도 형님들 말씀에 또 거역할 수 없어서 제가 퓨처 농구 선수 생활도 좀 해보고 또 자식 배구도 또 해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파라이사키를 어떻게 시작을 했나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성근 감독님의 권유로 사실은 시작하게 됐어요. 저한테 이제 파라이사키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거절을 했어요. 지금 뭐 역도나 휠체어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또 파라이사키까지 한다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거절했었는데 그 당시 감독님께서 네가 언제 일본을 가보겠냐 갔다 와서 파라이사키 하지 말고 그냥 농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좀 약간 감독님이 이상하네 나를 너무 농구하고 이거 역도만 집중하고 싶은데 가라 그러네 이해를 못하겠네 했다가 제가 파라이사키를 하러 갔는데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팀과 노르웨이 팀의 경기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 우리 감독님께서 파라이사키는 비장애인이 하는 스킬이나 스피드나 막 다 하네 라고 하면서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경기를 보면서 너무 제가 매력에 빠져가지고 파라이사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또 평창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죠. 자, 뭐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저는 제 마음속은 엊그저께 평창 패럴림픽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감동은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잊지 못할 거예요. 멘탈 트레이닝 교육 받을 때 그 멘탈 코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게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목표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해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다 있는 데서 물어봤는데 저는 동메달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미국 캐나다 힘들고 다른 뭐에서 저희가 무난하게 이기고 하면 동메달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어떤 동생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결승전 진출입니다. 그 말이 정말 제 가슴을 퍽 때려버렸어요. 그래, 결승전 진출.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좋은데 또 너무 터무니없게 잡아버리면 또 맥 빠지거든요, 사실. 근데 결승전 진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 팀원들은 전체가 다 결승전 진출의 목표를 갖고 사실은 게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한일전 그러니까 패럴림픽이 3월달에 열렸으면 1월달에 일본에 가서 나가노컵에서 저희가 일본을 9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첫 번째 개막전이 한일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유가 있었겠어요. 9대0으로 이겼는데 설마 우리가 지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패럴림픽은 패럴림픽이더라고요. 긴장하고 뭐하니까 게임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힘들게 4대1로 이기고 체코 이기고 순항을 저희가 했죠. 하고 예상대로 미국 만나서 지고 캐나다 지고 마지막 이제 이태리만 이기면 이제 4강전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확보를 하는 건데, 이태리의 뼈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소치 때도 10대 때리고 3대 맞아서 지는 게 저희였거든요. 우리나라 팀이었거든. 그 아픈 그 소치 때 그 아픈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평창까지 올 줄 몰랐어요. 동메달 결정전 때 이태리를 또 만난 거예요. 디펜스 중에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펑 아닌데 요 타임에 뺏길 수도 있는데 요 타임에 들어가면 잡아서 찬스가 나오겠다라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이건 100% 확신이 있을 때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역습을 당해가지고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태리가 그걸 잘해요. 1P 0대0, 2P 0대0, 3P 딱 들어갔는데 또 한 번 제가 얘기했죠. 자, 지금부터야. 디펜스 자리 지켜라. 다 보인다고 해서 뛰어들어가면 안 돼. 뭐해. 근데 그런 어떤 우리들의 그 간절한 목표가 저희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사실 동메달 저는 예측을 했지만 더 높게 잡은 그런 어떤 결승전 진출의 어떤 그 목표가 저희들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평창 때 기억이 나는 게 최종 성화 봉송주자로 제가 이제 그 제작단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6개월 전에. 그래서 한미 선수 이번에 그 개막식 때 마지막 점화자로 후보로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데 마지막 은퇴 무대에 또 좋은 추억 하나를 갖고 가면 좋겠구나라는 욕심이 생겨서 흔쾌히 제가 수락을 했었죠. 근데 첫 번째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한 그 계단이 뭐 겹쳐졌다 펴졌다 하는데 그게 120개 정도 계단이 돼요. 근데 첫 번째는 그걸 제가 계단에 다 일일이 올라가서 성화봉을 들고 점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한번 딱 했는데 4분 30초가 걸린 거예요. 말이 안 되지. 4분 30초 동안 저를 다 이렇게 간절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좀 저는 뭐 로또 맞았다가 떨어진 느낌이었지만, 근데 제작자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스타디움에서 도는 그 6명의 주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 꼭 끼게 해주겠다 해서 위안을 삼았죠. 그리고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다시 바뀐 거예요.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어떻겠냐라는 또 제안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 두려웠던 게 그렇게 하다가 다치면 또 저희가 4년 동안 준비해왔던 메달 따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그게 물거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개인 종목도 아니고 단체 종목인데 거기다 제가 캡틴인데 그럼 어떤 팀의 또 전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이 너무 컸는데 또 내면 속에서는 포기 없이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리수를 뒀지만 해보겠다고 해서 밧줄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와 정말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이걸로 하자. 대신에 80번째 계단에서부터 급경사니까 그때부터 밧줄을 타고 밑에서는 뭐 시각장애인인 뭐 양재림 선수하고 고은솔이가 갖고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제가 잡아서 올라가는 거로. 하고 마지막에 점화를 제가 하는 거였는데 그 남북한이 그때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저희 그 단체복에 한반도 길을 그렸어요, 국도를. 근데 거기에 독도를 안 찍었다고. 저희도 뭐 찍고 싶죠. 누가 뭐 찍기 싫었겠어요. 근데 뭐 IPC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줘서
요걸 안 찍었다고 공동 입장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게 무산이 되면서 제가 체종이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바로 안경선배를 섭외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휠체어 컬링으로 몰고 저는 최종 점화 주자가 아니라 최종 봉송 주자로 바뀐 거죠. 뭐 어찌됐건 저보러 3층에 있다가 밧줄을 타고 계단 80번째 계단이 펼쳐지면 글로 올라가서 제가 딱 서면 밑에 봉송주자가 와서 등에 꽂으면 그때 밧줄을 타고 올라가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뭐 구두로는 알겠는데 혹시 안전장치는 돼 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봐도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가 찼죠.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 저 바닥까지 굴러떨어지면 성화 점화는 누가 할 거고 진짜 막 나라 망신부터 다 할 텐데 어떻게 안전장치 하나 없이 저를 이렇게 합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킥도르 같은 걸 이렇게 등산용을 갖고 오셨어요. 일자로 밋밋하게 탄력 있는 안전고리를 제가 해서 여기다 걸고 몸에다 걸었어요.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 장비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이걸 해주세요. 그리고서 그 시간에 대해서 결국은 리허설을 못 한 거죠. 구두로만 듣고 3층에 딱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쨌건 저는 완전히 긴장이 돼서 이렇게 탁 있는데 막 이제 스타디움을 돌고 있고 더 초 긴장이 됐죠. 보니까 옆에 보니까 진짜 계단 하나만 펼쳐 있더라고요. 완전히 쫙 민짜고 막 이내에서는 자 이제 이동하세요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분들이 또 놓치고 간 게 이 의족의 특성상 다리가 쭉 펴져야 힘을 받는데 이 구조상 사이드 스텝을 하는 이 구조상 그 계단까지 갈 때는 무릎을 꿇고 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거기까지 갔어. 위치도 괜찮아. 근데 몸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제 다음 퍼포먼스는 딱 일어나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주자가 와서 오면 계단이 쫙 펼쳐지면서 불이 쫙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몸이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왜 안 일어지지? 힘이 다 뺐어 거기 가면서. 근데 이내에서는 한민 선수 일어나시라고요. 일어나시라는데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네가 해봐. 네가 진짜. 이거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은 할 수 없고 주저 앉았어요. 돌고 있는데 자 3번째 주자 4번째 주자 막 돌고 왜 안 일어나지지? 딱 밧줄을 딱 봤는데 이 안전고리 때문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 고리가 생명줄인데 이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러버렸어요. 그리고 딱 섰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계단이 쫙 들어오면서 저는 딱 아무렇지 않게 딱 서 있는 거지. 딱 올라와가지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올라와서 딱 꽂고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안전거리 걸어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땡긴 다음에 돌려야 되고 뭐 아무튼 복잡한데 그걸 또 제가 끙끙끙 내면서 손잡이 딱 걸었을 순간 이제 됐구나. 그 올라갈 길만 남았구나.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마지막 딱 한 발짝 내디딜 때 이제 한 발짝만 딱 내딛으면 저는 이제 제 임무를 끝내는 건데 영상에 잘 안 나오는데 제가 5초 동안 이렇게 멈춰 있었어.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냥 이러고 있어. 뭐 방송사고 난 줄 알았는데 이래서 왜 안 봐요? 왜 나 신경 안 썼어요 가만히. 제가 왜 5초 동안 멈춘 줄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18년 동안 운동하면서 많은 힘든 훈련하면서 제 자신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내가 자꾸 저를 막 멘탈을 무너뜨릴 때 저는 제 자신한테 진짜 강하거든요. 인색하게. 근데 그날만큼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제가 해낸 거잖아요. 제 자신한테 칭찬하고 있었어 솔직히. 야 한민수 잘했다. 야 이걸 네가 해냈구나 드디어. 야 정말 잘했더라고. 제 기특하더라고 한민수가. 그래서 제 자신을 그냥 흐뭇해가지고 뻗는 거야. 그렇다 계단. 근데 사실 그때 제 자신이 그 어려운 거를 해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그 힘든 훈련 속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진짜 각본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오히려 그렇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뭔가 나 못해 포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헤쳐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국가대표 20년 하면서 좀 몸에 많이 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평창 하면 일단은 성화봉송 또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어떤 일이든 뭐 거절하지 않고 아마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제 역할이고 그게 또 제 뭔지 모르겠지만 소명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아 유튜버 또 제가 또 시작했죠. 또 우리 캡틴 민수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또 관심 가져주고 계시면서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민수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